오늘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과 함께합니다. 촉촉한 목소리 독일 단일광. 더 촉촉한 목소리 인도 럭키가 함께하는 다같이 국경 없는 토론. 우와. 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Guten Morgen. 나마스테. 촉촉한 목소리를 좀 하자. 더 촉촉한 목소리. 이거 누가 이런 거를 제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이게 제가 있는 대로 읽은 거는 하는데요. 촉촉한 목소리가 뭡니까, 이거? 왜요? 이거 좋은 칭찬이잖아요. 진짜요? 네. 더 촉촉한 목소리. 또 촉촉한 목소리. 그렇게 해주셨어야죠. 또 촉촉한 목소리의 럭키입니다. 네, 목소리 좋으십니다. 항상 이 리드 멘트를 할 때 네. 제가 굉장히 긴장돼요. 항상 왜요? 럭키 씨가 원고랑 다르게 하셔가지고. 그럼요. 세상에 스릴가 있어야죠. 오늘은 원고에 써있는 다같이라는 부분까지 읽으셨습니다. 응원단인 줄 알았어요. 네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네. 기분 너무 좋아요. 진짜요? 진짜 요즘 미세먼지도 없고 공기가 너무 좋아요. 비 오고 나서 날씨가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네네, 요즘 맞습니다. 같기만 네네. 하면. 요새 두 분은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별일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방송하고 이제 네. 이 좋은 날씨를 즐기면서 이미 여름을 기대하고 있죠. 한국의 여름이 기대가 되세요? 아니요, 저는 이번에 유럽 가서 되게 기대가 돼요. 정말 언제 가세요? 네네. 저는 7월 달에 잠깐 촬영차 가서 네. 갔다가 바로 한 달 정도 더 있을 예정이라서 혹시 집으로 네네, 집으로 가기도 가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유럽에서 조금 박물관 투어 한번 해볼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네네. 휴가 겸 오랜만에 휴가 겸, 가시는 거네요. 네, 또 오랜만에 조금 또 견문을 넓힐 겸 한번 유럽 갈 예정인데 그래서 굉장히 기대됩니다. 정말 휴가조차도 견문을 넓히러 가시는 우리. 밋밋하네요, 진짜. 휴가 가도 돈 벌면서 휴가 가는 사람이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럭키 씨는 혹시 휴가 계획 있으세요? 저는 진짜 지난 1년 반 동안 그 전에 진짜 휴가 자주 가고 여행을 한 달에 아무리라도 한 번 정도 했었거든요. 네. 근데 합정 이번 출구에 그거 오픈하고 나서는 휴가가 없어요. 너무 간접 힘들어요. 홍보까지. 또 틈새 홍보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말 안 했어. 합정 이번 출구까지만 했어요. 알겠습니다. 네, 궁금하시면 유튜브에서 저희가 올려놓은 동영상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뜨겁게 국경 없는 토론 진행을 해볼 거고요. 오늘 주제는 어떤 내용인지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만시에서는 처음 인사드리네요. 뉴스 여동생 아나운서 유다원입니다. 최근 세계보건기구 WHO가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공식 분류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보건당국도 WHO의 결정에 따라 질병 코드 도입 절차를 밟게 됐는데요.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구분할 것이냐를 두고 전 세계적으로 찬성과 반대 의견이 아주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경 없는 토론, 오늘 다룰 주제는 게임 중독, 질병으로 볼 것인가, 과도한 규제인가입니다. 럭키 오빠, 다니엘 오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오빠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두 분께서 굉장히 활짝 웃으셨습니다. 저 말을 이렇게 핫 날렸어요. 유튜브로 선택하고. 지금 유다원 아나운서가 네네. 보이는 라디오를 보고 있어야 될 텐데. 그러니까요. 네, 저희가 날씨도 좀 좋아지고 상큼해진 날씨를 좀 더 살려보고자 오늘은 특별히 뉴스 여동생인 유다원 아나운서에게 저희가 주제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주제, 게임 중독 질병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과도한 규제인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의견 주실 수 있고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0945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채팅창에서도 여러분의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자, 사실 게임 저는 좀 먼 분야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신 두 분은 게임 하세요?
아예 안 합니다. 아예 안 하세요? 예, 아예 안 하고요. 해보신 적도 없으세요? 저는 옛날에 2000년대 초반에 네. 그 플레이스테이션 1으로 그 철권 되게 좋아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아저씨네, 아저씨. 진짜 2000년대 초반이어서 네. 이제 겨우 기억도 안 나는데 그 당시에는 그 철권 사실 그 게임 하는 것보다 중간에 나오는 그 VCR 그런 영상들 보는 재미가 있어서 사실 그 오히려 그런 거 더 많이 보기도 하고 네. 요즘 거의 최근 15년간 아예 안 했던 것 럭키 같아요. 씨도 안 하세요? 저는 사실 어제 작가랑 통화하면서 네. 이게 2000년도 저도 마찬가지 얘기했는데 혼자서 아재일 줄 알았는데 내년까지 얘기하니까 조금 더 10년 전으로 가야 되겠어요. 저는 사실 80년도에 우리 아버님이 80년도요? 네, 진짜 이렇게 스틱으로 되는 그 A 회사 그 게임기가 있었거든요. 아, 스틱으로 하는 스틱으로 되는 오락. 거 진짜 원조 진짜 네, 그 네. 스티브 잡스도 그 회사의 직원으로 돼 있었는데 네. 아빠가 그거를 주면서 저한테 너는 이거 공부도 잘해야 되고 하루에 딱 1시간만 1시간 진짜 그 게임은 시작해서 별것도 없었거든요. 네. 근데 1시간이 규제가 있었어요. 아. 근데 사실 저는 게임을 당연히 누구나 게임 하다 보면 좋아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내년처럼 2000년도에 뭐 디아블로도 하고 뭐 디아블로 근데- 유명하죠. 예. 네. 근데 뭐 디아블로도 친구들랑 같이 주말에 모여서 밤새서 이틀 동안 거의 만 8시간 동안 한 적도 있었고 아, 근데 하다 보니까 이거는 진짜 중독성이 쉽고 이렇게 살다 보면은 삶의 의미가 뭘까라는 걸 조금 일찍 깨달았죠. 그러니까 중독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거다 게임이라는 게. 그리고 할 때는 재미있었는데 하고 나서 PC방에서 나올 때 제 스스로가 너무 싫었어요. 아, 약간 허무한 너무 막 느낌이 진짜 들 내가 수도 왜, 있죠. 되게. 한번 그 플레이스테이션 난 2까지 했었거든요. 내년에 1까지만 했는데, 전 그 플레이스테이션 2에 그 버닝아웃이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자동차. 네. 그것도 집에서 거의 한 주말 내내. 남자분들은 그 피파 게임도 많이 하시는데. 피파는 나온 지 얼마 안 됐었거든요. 그때는 네. 버닝아웃. 근데 자동차 게임들이 옛날에 되게 인기가 있었는데, 근데 이런 거예요. 30분 1시간 하면은 제일 좋긴 하지만은 계속 그렇죠. 뭐가 기술을 이렇게 개발하려고 하려면은 중독성으로 계속 가야 되니까 이게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최근 WHO에서 이걸 심각하게 판단을 하고 게임 중독은 질병이다라고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네네. 근데 사실 한국이 게임 산업 강국이잖아요. 네, 그럼요. 한국에서 대단하죠. 정말 유명한 게임들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국 내에서는 지금 찬반 논란이 정말 너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독일이나 인도에서는 WHO 결정 소식을 어느 정도 주요 이슈로 다루고 있다 뭐 이런 보도가 혹시 나온 게 있나요? 저도 한번 검색해봤더니 네. 거의 주요 뉴스 매체에서 다 보도됐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한국만큼 어떤 게임 강국은 아니고요. 네. 저는 한국 와서 여기 프로게이머들이 그러니까 그거 아예 직업이기도 하고 그걸로 방송하기도 하고 정말 돈도 많이 벌 수 있다는 거는 스포츠처럼 중계도 하잖아요. 네네. e스포츠라는 단어가 이제 생겼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면에서는 되게 놀라웠는데, 근데 독일에서도 저희는 국민이 한 8천만 명 정도 되는데 3,400만 명 정도 게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많이 하네. 굉장히 높아요. 저도 놀랐는데, 네. 그래서 그만큼 주요 어떤 매체에서 다 보도됐더라고요. 저는 독일 사람 같지가 않네요. 네, 독일 사람들 되게 이렇게 시간을 되게 잘 하려고 하잖아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네. 이 게임의 중독에 문제가 없는 게 인터넷이 너무 느려요. 아. 그래서 아예 이런 문제가 없거든요. 사실 인도 PC방 가면은 이 이메일 보내는 것도 이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서 아직까지 이 WHO에 이런 문제가 질병된 정도로 사람들을 알지도 못하고 게임 하면은 아직 그 콘솔 게임 이런 거 있지만은 PC 게임은 한국은 제일 중요한 건 인터넷 속도가 너무 빨라서 그렇죠. 이런 게임의 또 역할이 크거든요. 인도는 아직까지는 게임에 중독을 하고 하면 무슨 말이지? 나는 인터넷이 좀 느리는데 중독 될래야 될 수 없는 상황이네요. 그럴 수도 있겠어요. 이미 치료를 하는 중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언론에서 그렇게 크게 보도를 안 그렇죠. 했을 것 같고요, 네네. 인도에서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가 토론에 앞서서 두 분이 생각하는 게임 중독의 정의. 여기까지 가면 게임 중독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모든 거 중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술, 담배, 쇼핑, 운동 다 중독이 되는데 네. 그게 뭐냐면은 과유불급이 안 됐을 때 거의 이제 중독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독일에서 이제 보통 게이밍 디스오더라는 단어를 쓰고요. 네. 그러니까 그거 뭐냐면 디스오더는 이제 질서가 안 돼 있다는 상황이잖아요. 결국은 내가 게임 함으로써 나의 개인 생활이나 사회 생활에
안 좋은 영향을 심하게 끼쳤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게임하느라 나의 가족이나 친구와의 약속을 지키진 않았거나, 또한 내가 뭐 예를 들면 학교 다녔을 때 공부를 안 하게 되거나, 또한 직장 다녔을 때는 내가 맡은 업무를 제대로 못했을 시, 네. 그건 어떻게 보면 이제 중독이 되는데, 또 하나의 중요한 시점이 뭐냐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 될 수도 있지만, 의사들의 입장 굉장히 중요해요. 의사들이 봤을 보는 때, 중독성의 맞습니다. 정도. 그러니까 의사들이 판단했을 때 그 사람은 지금 굉장히 지나친 상황이고 치료해야 되고 예방해야 되는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때는 이제 의학적으로도 중독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정의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뭐 대부분 내일 다 얘기했는데 거기서 추가로 시키자면은 네. 뭐 엄지손가락이 좀 아프면은 게임 중독자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하루 종일 마우스 잡으면 엄지손가락이 아플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주의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약간 게임을 하면서 그 세상에만 빠지면은 네. 이 성격 변화가 있거든요. 왜 그런 얘기 하냐면은 게임의 세상에만 하면 현실하고는 이게 조금 멀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친구들도 만나기 싫어지고 뭐 밥 같은 것도 너무 과일을 많이 먹거나 아예 안 먹거나 그러니까 약간 일반적인 사생활에서 이런 현상들이 있으면은 이게 게임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저는 옛날에 한국 뉴스에서 보면은 게임하면서 뭐 짜장면 시켜 먹는다 이런 거 들었을 때 한국 PC방은 그런 게 많죠. 그게 자랑으로 사람들 말하는데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어떻게 하면은 게임하면서 내가 밥 먹을 시간에도 밥이 되게 살아가면서 되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근데 게임 하다 보니까 밥 먹을 시간도 없으니까 그냥 게임하면서 짜장면 먹으면서 게임한다. 며칠 동안 하루 이틀도 아니라 그런 거 보면은 조금 이런 것들을 치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러니까 두 분이 생각하시는 건 사회생활에, 그러니까 내가 일상생활에 그렇죠. 영향을 미칠 정도면 게임 중독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WHO에서는 게임 중독 판정 기준에 대해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게임을 단순히 즐기는 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게임 통제 능력이 손상되고 다른 일상보다 게임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고 이 상태가 12개월 이상 지속되면 게임 중독이다라는 거죠. 두 분이 네네. 말씀하신 내용이 들어가 있긴 해요. 네네. 그러면 게임 중독을 WHO가 질병으로 분류한 데 대해서 나는 찬성이다 반대다. 이거는 뭐 당연히 찬성이죠. 이건 찬성? 그럼요. 이거는 반대라고 하면은 바로 병원 가야 돼요. 병원까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저도 찬성입니다. 네, 찬성이요. 왜냐면은 결과적으로는 질병까지 이뤄질 수 있으니까, 네. 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두 분은 다 찬성하는 입장이세요. 그럼 찬성에 대한 저희가 그 근거들이 쭉 나와 있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것들을 한번 저희가 이야기를 좀 해보죠. 네네. 일단은 저도 쭉 내용을 보니까 저희가 앞서 얘기한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게임을 과도하게 해서 생기는 개인적인 정신건강 문제가 생긴다거나 아까 다니엘께서 얘기해 주셨죠.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긴다거나 맞습니다. 아니면 뭐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끼쳐진다거나 그러면 폐해가 심각해지는 정도로 가면 사회적 개입이 필요하다. 네,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또 다른 내용들도 있죠. 저는 그 부분이 좀 인상 깊었어요. 그러니까 네. 2011년에 그 중계 정신의학지에 게임에 중독된 뇌가 마약에 중독된 뇌처럼 반응한다는 그런 연구 논문까지 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마약도 중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그거 이제 질병까지 될 수는 있고요. 그래서 그 뇌 세포가 그 작용하는 그 방식이 거의 마약 중독자하고 비슷하다는 점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알코올도 될 수는 있고,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어떤 의학적인 증거가 확실히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내용 럭키 씨가 이야기해 주실 거 있으신가요? 어떤 내용이요? 찬성 쪽을 드는 그런 의견들.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약간 게임 하는 사람들은 네. 약간 되게 우울증이랑 되게 비슷해요, 그런 거를. 약간 사람 만난 것도 피하고 또 약간 조금 그런 것 때문에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찬성 쪽 의견들 중에 그런 설득력이 있는 부분이 이런 겁니다. 게임 중독을 그러니까 질병으로 분류를 하게 되면 예방을 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초기 치료를 통해서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줄여줌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는 거죠. 아하, 네.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히 규제로 볼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장치다.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질병으로 분류하는 것에 찬성하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네. 근데 이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구분하셔야 될 게 게임이 무조건 나쁘다,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통제가 불가능한 중독 수준이 됐을 경우가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네, 제가 볼 때도 게임을 통해서 사실 배울 수 있는 거 되게 많아요. 뭐 전술, 작전, 또한 팀워크 이런 거는 적절한 선에서 하면은 사실 되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보드 게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건 온라인으로 하든 모드로 하든 결국은 어떤 뇌가 작동하는 어떤 방식들은 사실 되게 좋을 수도 있는데 네. 그건 이제 선을 넘었을 때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는 있죠. 네. 순방력이나 이런 거를 좋아질 수도 있긴 하지만은 어느 선까지 지켜야 하면 괜찮은데 네. 이제 그 선을 안 지키고 계속 게임을 그렇죠. 하다가 하면은 일상 사생활에 피해가 되면은 그게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국경 없는 토론 다니엘 럭키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노래 한 곡 듣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 볼 텐데요. 오늘 선곡은 네. 이승기의 여행을 떠나요.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원래 이 조용필 씨의 네. 노래인데 이제 그 커버곡도 되게 좋아서 진짜 여행 가고 싶나 봐요. 유럽을 가고 싶은 설레는 마음을 담아서 오늘 노래를 맞습니다. 고르신 것 같아요. 떠나요. 이승기의 여행을 떠나요 듣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승기의 여행을 떠나요 들었습니다. 점점 여행 간주이에요. 탄소로 와야 되겠어요. 이렇게 신나는 노래 약간 탈춤 같은 걸 주실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이 보이는 라디오를 꼭 봐야 됩니다. 네.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네, 보이는 보이는 라디오는. 라디오로 보시면 네, 저희 목소리 나가는 것 말고도 다양한 그럼요. 촉촉한 목소리에 아주 그냥 여러 가지. 예술적 행위가 네, 그런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분 모두 어쨌든 게임 중독은 질병으로 분류해야 된다라는 거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여주셨어요. 네. 그러면 제가 이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걸 반대하는 쪽 입장을 설명을 드릴게요. 네. UN 아동권리협약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아동은 문화적, 예술적 생활에 참여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게 되면 이거에 어긋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게임도 일종의 문화적 권리인데 이걸 왜 질병으로 분류를 해서 불필요한 죄의식을 느끼게 하느냐. 뭐 어떻게 보면은 그게 더 맞는 말이에요. 저는 중독자라고 하면은 뭐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뭐 술 중독자라든지 담배 중독자 어느 선 이상을 그거 하면 중독이 된다는 건데 네. 적당한 선 안에서 하면은 좋은 점이 되게 많아요. 사실 저도 게임을 했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작전을 하든지 뭐 순발력을 하든지 되게 많이 개발됐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밤새서 게임하고 그러면은 하루 종일 일을 못 하잖아요. 약간 그런 것들을 피하자는 얘기죠.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호모 루덴츠라는 단어 많이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간은 노는 인간이다. 네. 그거는 애기들 이제 놀이를 즐기고 그거로 도는 어떤 스트레스 해소도 많이 되고 그거는 당연히 어떤 문화적인 생활에 참여할 수는 있지만 그 문화적 콘텐츠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TV도 마찬가지예요. TV도 문화적 콘텐츠를 제공해주는 매체인데 거기 되게 좋은 내용들도 많지만 좀 안 좋은 내용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영화도 문화적 콘텐츠지만 좀 우리가 나이 제한을 두잖아요. 네, 그런 그렇죠. 면에서는 우리가 게임 봤을 때도 좀 아동 발달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을 때는 어떤 제한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럭키 형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루에 30분, 하루에 1시간 그것도 좋은 콘텐츠로 그런 것 통해서 좀 아동 발달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는 있죠. 일종의 제한을 줘야 된다. 네. 이거 조금 더 추가로 얘기하자면은 미국이나 이런 데 청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 대부분 그거를 심리를 들어보면은 게임을 하다 보면 그런 맞습니다. 영향들이 많았어요. 네. 그렇죠. 네. 게임에 영향을 받은 범죄자들이 뉴스에 그렇죠. 나오는 경우가 네네네네. 꽤 있었죠. 그리고 근데 또 다른 그 게임 중독은 질병으로 분류해야 된다라는 쪽에 반대 입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앞서 그 다니엘 씨가 얘기를 해주셨는데 게임 중독자의 뇌가 알코올, 마약 중독자의 뇌와 비슷하게 변하기 때문에 질병으로 봐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랑에 빠졌거나 쇼핑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뭐 아이돌에 열광하는 사람의 뇌도 마찬가지로 이런 중독과 관련된 뇌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중독이 될 수 있는데 왜 게임만 굳이 질병이냐? 그게 제가 볼 때는
스트레스, 예를 들면 스트레스 한번 예시로 들어보면, 아니면 네. 아드레날린, 되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어요. 적당한 스트레스는 사람의 오히려 좀 더 활동량을 좀 활성화시키고, 예를 들면 공연 전에, 뭐, 피아니스트들은 공연 전에 조금 스트레스 느끼면 오히려 연주가 더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예 스트레스를 안 느끼는 것보다. 적당한 스트레스가. 맞습니다. 스트레스나 신기하네요. 아드레날린. 근데 이제 그 문제가 그런 점에 있는 것 같아요. 일시적인 것이냐, 장기적인 것이냐. 사랑에 빠진 사람, 또한 쇼핑하는 사람, 아이돌 공연에 열광하는 그 시점이 되게 일시적인 거잖아요. 네. 근데 게임 중독성에 걸린 사람들은 이거 장기적으로 계속 몇 시간, 몇 달 동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데, 저는 쇼핑 중독성이 걸렸던 사람 알아요. 옛날에 스페인에 있을 때. 아, 정말요? 네, 근데 그 사람이 계속 CD를 사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을 많이 들었던 거예요. 계속 새로운 CD 듣진 않아도. 근데 그거는 너무 심하니까 자기는 항상 죄책감 들고 불안감이 느껴지고. 네. 네, 그래서 나중에 치료도 받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그거 장기적인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게임이 사실 이미 청소년들에게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거잖아요. 특히 네네. 우리나라는 더 그렇고. 근데 만약에 게임을 뭔가 규제를 하고 뭐 없앤다, 질병으로 분류해서 못하게 한다라고 하면 또 다른 매개체로 중독 증세가 옮겨질 수도 그럼요.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유튜브라든지 뭐 SNS라든지 그러면 뭐 굳이 이런 요즘 뭐 게임 말고도 또 다른 이슈가 되고 있는 뭐 스마트폰 중독하고 뭐가 다르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어떻게 해석하면은 비슷하긴 해요. 그 우리가 그냥 뭐 게임을 하거나 스마트폰 하거나 다른 건 없어요. 사실 정상적으로 이렇게 뭘 해야 될 일들은 우리가 안 하면은 중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우리가 되게 친한 친구 뭐 기욤이 있거든요. 그 기욤 패트릭 캐나다. 원래 기욤 씨요? 네, 기욤 씨가 원래 그 스타크래프트 월드 챔피언 했잖아요. 맞아요. 그 친구를 보면은 또 게임 하는 게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아요. 밤새 게임하고. 근데 그분은 직업이잖아요. 직업이니까. 네. 밤새 게임하고 하루 종일 자고 일어나서 고기 먹고 다시 게임해요. 밤새. 뭐 굳이 조금 약간 낙석은 좀 심하긴 하지만은 근데 약간 이런 거이죠. 뭐 이렇게 직업으로 하면은 모르지만은 네. 네. 그게 제가 볼 때는 게임 이제 이기고 또한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좀 설렘과 스트레스를 동시에 많이 주잖아요. 네. 스마트폰이나 SNS 중독은 시간 많이 걸릴 수도 있고 계속 중독성 걸리긴 하지만 제가 계속 어떤 희열감을 느껴야 되거나 그거 어떤 이겨야 되고 그 스트레스를 느끼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게임 중독성에 약간 좀 질병까지 갈 수 있다는 게 뭐 예를 들면 거기 빠져서 제대로 밥을 못 먹고 그렇죠. 게다가 계속 하루 종일 앉아 있잖아요. 그걸 건강 문제 좀 될 수 있다는 점은 네.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게임 자체를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중독성을 문제를 삼는 건데 그거와 관련해서 우리 유튜브로 소닉이라는 분도 의견을 주셨어요. 게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게임에 중독된 게 질병이라는 겁니다. 현재 저도 디아블로2를 취미로 하고 있는 게이머인데 WHO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대로 일상생활에 방해되는 수준이라던가 12개월 이상 이 상태가 지속된다라고 하면 게임에 중독됐다라고 보고 질병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네네.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직접 게임을 하시는 분도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네요. 가이드라인이 있으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본인들이 좀 걱정하는 부분이 있으면 네. 그거 참고해서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저도 좀 걱정이 돼요. 만약에 질병이라는 기준이 정해졌는데 사실 이게 너무 중독 여부를 보는 건 사실 모호한 부분이라 근데 만약에 본인이 어떤 게임 중독자라고 낙인이 찍히면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않은데 네네. 그런 낙인이 찍혔다라는 게 뭔가 사회적으로 약간 좀 수치스럽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충분히 될 수도 있거든요. 게임에 약간 미션이 되게 많잖아요. 뭔가 목표를 가지려고 아니면 뭐 새로운 뭐 이런 걸 가져야 되니까. 네. 그 스마트폰 이런 거 보면은 뭐 잠깐 보고 뭐 지식이나 이런 거를 개발할 수 있는데 게임 같은 거는 계속 너무 경쟁을 하다 보니까 중독이 조금 쉽게 될 수가 있죠. 그렇죠. 자, 오늘 저희가 이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볼 것이냐의 그런 WHO의 결정을 놓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WHO에서 또 이 게임 중독뿐만 아니라 번아웃 증후군을 놓고도 판단을 내렸어요.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자다라고 판단을 했지만 게임 중독처럼 질병으로 분류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 번아웃 증후군, 직장 스트레스로 인한 증후군을 우리가 부르는 건데
사실 요즘 직장인들 중에서 이 증후군 가진 분들도 많거든요. 네네. 네. 이 부분에 대한 의견도 좀 나눠볼까요? 저는 그것도 고민 되게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번아웃 증후군은 질병은 아니고 게임 중독은 왜 질병일까? 질병이냐. 근데 제가 볼 때는 번아웃 증후군 같은 경우는 쌓인 피로감이지 병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쌓인 스트레스가 많은데 그거는 휴가 제대로 가고 뭐 이직하거나 좀 자기 어떤 일상생활을 좀 더 뭔가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면 사실 굉장히 빨리 치료되는 부분인데 네. 게임 중독성은 그렇진 않거든요. 이건 건강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치고 그 다음에 아마 그거 걸린 분들은 죄책감도 많이 이제 들 거예요. 오랫동안 거기 이제 희열감 느끼다가 끝나고 죄책감 들고 허무함 느끼고 그렇죠. 사회생활 제대로 못하는 부분이 그거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번아웃 증후군 그거는 피로감이고 예, 그 쉬면 사실 피로감이다. 예, 빨리 오늘 회복될 다니엘이 것 같아요. 왜 여행을 떠나요 노래를 선택했는지 이제 와서 이게 이해가 되네. 여행을 떠나야 되겠네. 날씨도 좋은데. 번아웃 증후군 이야기가 딱 나오니까 다니엘 씨가 정말 속사포자. 쌓인 것 같네요. 역시 생각이 되게 많이 하네요. 이게 네. 노래가. 네, 럭키 씨 생각도 마지막으로 짧게 좀 들어볼게요. 사실 이거 말하다 보면은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뭐 네. 번아웃이라는 건 꼭 게임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사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는데요. 많이 쉬고 조금 책도 봐야 되고 약간 우리가 너무 디지털 세대에 너무 급하게 가다 보니까 조금 이 패스트 라이프를 좀 슬로우 라이프로 해서 좀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 좀 하다 보면은 자기 주도적으로 스스로 하다 뭐 보면. 풀리다 보면 뭐 누구나 다 답이 있어요. 뭐 꼭 네. 누가 얘기할 필요는 없고 게임도 적당히 하고 맛있는 거 먹고 네. 쉬고 여행을 떠나면 돼요. 알겠습니다. 오늘 번아웃 증후군 이야기까지 저희가 마지막에 나눠봤습니다. 오늘 국경 없는 토론 다니엘 럭키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10시 10분에 뵙죠. 고맙습니다.